잠룡이 움직였다. 네, 잠룡이 드디어 꿈틀 움직였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잠룡인지 보겠습니다. 이낙연, 김부겸과 최근 두 차례 회동, 당 걱정, 문제의식 상당 부분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요즘 연일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최근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또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다. 언제 만났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4일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김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났다라고 공개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친목 모임. 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김 전 총리와 제가 믿을 만한 분을 모시고 만났다. 대한민국과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고 상당 부분 문제의식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친목 모임은 뭐 다 같이 모이는 거고 모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 믿을 만한 분을 모시고 이낙연, 김부겸, 뭐 기사에 등장하는 것 지금 현재 3명입니다. 믿을 만한 분을 포함해서 3명이 모였다. 모여서 뭘 했냐? 대한민국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상당 부분 또 공감대도 이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경호 위원님, 세 사람 만나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늦었죠. 하게 늦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잠시 후 언급하겠지만 신당 관련된 질문에 때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너무 늦었죠. 이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룬 개각 얘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혁신위 얘기, 이거는 상대당은 네. 지금 총선을 향해서 일로 매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1야당은 내부에서 지금 당이 쪼개질지 모른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원천은 현재 당대표, 주류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잖아요. 뭐 어젠가도 뭐 법인카드 사용 가지고도 또 다시 검찰이 칼을 휘둘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고 파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뭔가 법원의 판결까지도 가는, 또는 뭐 추가 기소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당에 흔들리는 요인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왜 나왔을까? 네. 결국은 내 계파 사람들 공천에 칼 휘두르지 마라. 저는 그 얘기로 모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정말로 당을 새로 쪼개서 만들겠다? 네. 라고 한다면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늦은 데다가 지금 그렇게 쪼개서 나가면 총선 필패 아니에요? 그렇다면 평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낙연 대표는 다음을 또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전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정치 안 하겠다고 이미 양평에 지금 직거 중이라고 전 들었기 때문에 네. 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민주당이 비대위로 그런다면 저런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어디까지나 저는 이낙연 대표가 흔히 말하는 이낙연 개,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천에 불이익 절대 주면 나 가만 안 있겠다. 이거에 대한 엄포용으로 최근에 저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공천 학살에 대한 엄포용의 이런 메시지일지 신당을 창당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저희가 2번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한 요 인터뷰에서 요 얘기 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돌직구 얘기를 했었죠. 이낙연 전 대표. 네. 요건 저희가 싱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직접 목소리로 좀 들어보시죠. 네,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것 또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될 당, 그리고 총선에 입후보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얘기에
그거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얘기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다만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비슷한 얘기, 상식을 거듭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그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징역형에 대해서 당이 조용하다라는 얘기에 뭉개고 지나가는 게 지금 일상화가 돼 있다.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히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민 평균만큼. 네. 이게 사실 또 상식 얘기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 평균만큼 상식. 이 얘기인즉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식에 반하는 행동으로 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당 상황을 그렇게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목소리를 강하게 내시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당 상황이 이 정도까지 이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상황까지 왔다면 당 안의 원로로서 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또 인사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런 비판들의 목소리를 내셨어야 된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라는 건 저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더 일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이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의 지탄, 도덕적이지 못한 현상들, 네. 당 내에서 내로남불이 하나의 문화현상처럼 되어버린 이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과 다르다라고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사로서의 목소리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냈다라는 데서는 저는 좀 반가운 마음이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계파 정치로서 내 계파 몇 명 챙기겠다라는 것은 저는 좀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에서 국회에 몇 명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민주당 안에서의 정치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 자체가 이 정치인을 되게 폄하하는 좀 평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난 60, 70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민주당이 민주당 다음의 DNA를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답지 않은 DNA로 총선을 치르고 또 그런 이후에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모습을 이어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정치 생명을 걸고 목소리 내고 바로 잡자라고 나서야 투쟁해야 바꿔내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단순히 뭐 공천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질문이 지금 유튜브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강요셉 씨, 믿을 만한 분은 누구일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윤영걸 대표님. 예. 믿을 만한 분. 아까 김부겸 총리랑 같이 만난 또 다른 제3의 인물은 누군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양쪽에 왔다 갔다 했고 네. 이제는 유효 기간이 좀 많이 지나셨어요. 지금 비대위원장 하시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네. 또 국민의힘하고도 관계도 있고 지금 비대위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의 언어를 쓰거든요. 부부 싸움도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폭력하는 사람들은 이혼 잘 안 하는데 네. 경멸의 언어는 쓰는 사람들은 이혼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지금 마음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당이라고는 안 보고 네. 자기 파 몇 명 공천하는 거 이런 거 안 봐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김용 민주연구원장부터 지금 여러 명 지금 재판이 굉장히 지금 불리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대로는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더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올 것 같다. 그럴 때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민주당 전 대표가 여기서 직접 저는 당을 컨트롤하려고 좀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쓴다. 네. 다만 이제 분노는 하되 아직 용기는 못 내서 신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쪽 지지세가 아직 이재명 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네. 아직 이낙연 전 대표가 고향은 호남이지만 아직 네. 호남이
이낙연 전 대표에서 별로 관심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신당 용기는 못 내지만 지금 당이 유고시에는 직접 아마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좀 조심스럽잖아요. 요새도 골똘히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네. 지금 골똘히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칼을 뽑아야죠. 네. 예? 골프 선수가 숨을 들이쉴 때 칩니까? 내리실 때 칩니까? 이거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지금 칼을 뽑아서 나가야죠.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 마음은 알겠는데 네. 아직도 너무 신중한 언어만 쓰다. 투자자로 말하면은 벤처 투자를 할 시기인데 지금 네. 정기예금 원금 보장형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비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금 골프채를 들고 들숨에 칠 건지 날숨에 칠 건지. 네, 그리고 지금 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 말씀 쭉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쓰는 언어가 경멸의 언어다. 그걸 봤을 때 이미 마음이 떴다. 다만 분노해서 아직 용기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 시간이 걸리는데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마음이 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낙연 전 대표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손학규도 대선 공약인 연동형 찍혀라. 이재명 아빠. 손학규 전 대표도 나섰습니다. 오랜만이죠.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여야가 합의하여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입니다.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여 있는 데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나라 걱정이 자꾸 심해져서 나 좀 걱정하지 말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치권에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연동형으로 비례제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도 같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온 거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다. 편안히 쉬다가 참 보다 못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손학규 전 대표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약간 예. 흰머리 좀 많이 넣으셨는데 글쎄요, 여전히 쉬다가 보다 계셨네. 이걸 못해서. 느끼게 했어요. 네. 근데 왜 나왔을까 따져보니까 네. 손학규 전 대표가 당대표일 때 2018년에 네. 이 비례대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단식 투쟁했잖아요. 음. 무려 한 열흘 정도 했어요. 그래서 도입됐던 게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걸 일궈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네. 뭐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위성정당 파문이 있었잖아요. 여야 당 다. 우리 정치가 그걸 또 똑같이 반복할 거냐? 네. 그럼 그게 한 발이라도 진보하는 거냐? 아니면 여전히 퇴보하고 그냥 기득권을 지키는 거에만 그친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병립형으로 가는 거 말고 연동형이라는 이 제도에서 긍정적으로 군소정당을 키울 수 있는 씨를 뿌렸으니까 이걸 여야 두 기득권 정당이 뭔가 대승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번 2024년 총선에서는 네. 한 발이라도 좀 개선이 되는 쪽으로 나가자. 그런 촉구를 한 걸로 그렇게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씨를 뿌린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온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탈당 이상민의 이낙연, 손학규 맞물려 야권 재편되나? 네. 야권 재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동석 위원님. 네. 네. 짧게 여쭤봅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잠룡이 움직였다예요. 잠룡들이 지금 하나둘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야권 재편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권 재편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춰졌다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뭐 제가 볼 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워딩 자체가 굉장히 격합니다. 뭐 문제 의식이 일치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당을 원한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 재편을
꾀하는 그런 행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발언이나 행보들을 봤을 땐 야권 재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해석도 같이 나왔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